자, 들어갑시다. 이제 함수입니다. 함수라고 하는 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그래서 미리 적어놨어요. 자, 중학교 2학년 때는 어떻게 배웠냐? 이 함수라고 하는 거는요, x 값이 하나가 딱 정해졌어. 그러면은 y 값이 딱 단 하나로 정해진다라고 하는 게 함수였거든요. 자, 그래서 아마 그 상자 기억나실 거야. 이쪽 위쪽으로 들어가는 상자, 아래쪽으로 나오는 상자. 어떤 숫자 집어넣으면 톡 하고 하나 튀어나온다 라는 걸 중2 때 배웠었잖아요. 그게 함수입니다. 그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공수2에서도 함수라고 하는 거를 배우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좀 고급진 단어들이 이제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똑같은 거다, 어쨌든. 자, 여기서 우리가 집합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집합 X라고 하는 거에 대한 원소가 집합 Y라고 하는 거에 대한 원소에 하나씩 대응한다라는 거를 함수라고 해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짝짓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로 짝을 지어준다라는 게 대응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집합 X라고 하는 거는 뭐냐? 중2 때 배웠던 이 X의 값이라고 하는 게 집합 X의 원소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의 Y의 값이라고 하는 게 집합 Y의 원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집합 X에 대한 원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얘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얘는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집합 X에 대한 원소는 정의역이다. 정의역 하면은 X값이다 생각하시면 된다. 다음, 집합 Y에 대한 원소다. 이 집합 Y라고 하는 거는 공집합이라고, 미안해요. 공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Y의 값이다, 공역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그냥 전체인 거야. 하나의 그냥 집단인 거야. 집단에 대한 이름이다 라는 거야. 자, 다음 함수라고 하는 거, 일단 집합 X, 집합 Y라고 하는 애 각각들 원소도 적어놨거든요. 그럼 내가 대응이라고 하는 거를 시켜볼게. 대응은 하나씩 짝지어주는 거랬어. 아무렇게나 쭉 짝지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1은 2에 대응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1, 2, 4라고 하는 것들, 얘네들은요, 이 각각들이 함수 값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각각 함수 값이다. 그리고 기호로는 f, x라고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값 fx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함수값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름이 고급져지면서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얘는 결국 y값이랑 동일한 거다. y값이라고 하는 애랑 똑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지금 이 y에 있는 이 값들 보면은 1, 2, 4 얘네들은 선택이 됐죠. 그죠? 근데 3이라고 하는 애는 선택은 안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차이점을 좀 주기 위해서 하나의 단어를 더 가지고 옵니다. 뭐냐면은 치역이라고 하는 걸 이름을 새로 지어줍니다. 자, 치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함수값 전체의 집합이다. 함수값 전체의 집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체의 집합이다. 자, 참고로 이 함수값이라고 하는 거는 공역 자체는 아닌 거야. 공역에 들어가는 부분 집합일 뿐. 알겠지? 자, 그래서 치역이라고 하는 건 함수값 전체에 대한 집합이고요. 얘네들은 집합으로 굳이 나타내자면은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fx라고 하는 건데, 이 fx라고 하는 건 뭐냐? x라고 하는 애가 라지 x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fx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거, 그거를 치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가 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치역이라고 하는 애, 얘는 집합 y에 대한 부분 집합이다. 즉,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공역에 대한 부분 집합입니다 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함수다. 이게 함수다. 자, 두 번째, 함수가 아닌 조건들을 한번 볼 겁니다. 함수가 아닌 경우, 두 번째, 함수가 아닌 경우.
첫 번째 상황은 어떤 게 있냐면요. 집합 X의 원소. 집합 X의 원소. 자, 얘네들은 뭘 했지? 뭘 했어, 이걸? 정의역이라고 그랬다, 그지? 그래서 이 정의역 중에서 얘 중에서 대응하지 않는 애가 있으면은 얘는 함수가 아닌 거예요. 대응하지 않는 게 있으면은 함수가 아니다. 대응하지 않는 것 존재. 그러면은 함수가 아니다라는 거야. 즉 왼쪽에 예시를 든 저 함수에서요, 1, 2, 3 중에서 하나가 선택을 안 했어. 선택할 게 없대. 그래서 선택 안 한 거야. 그러면 걔는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집합 X의 원소가 집합 X의 원소 중 하나가 집합 Y의 여러 개를 선택한 거야. 집합 Y의 원소 중 원소를 여러 개를 선택하면은 얘는 함수가 아니다. 얘는 함수가 아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얘네들은 쉽게 생각하면은 사랑의 짝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 요즘 연프에서 그런 거 안 하지 않나? 그지? 사랑의 짝대기 너무 옛날 건데. 어쨌든 왼쪽엔 이제 여성분들이 계신 거고 오른쪽에 이제 남성분들이 계신다. 자, 첫인상 투표를 해주세요 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 딱 한 명 찍는 거지. 그지? 근데 선택 안 하면은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한 명을 골라야 된다. 이 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 한 명을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게 함수다. 근데 한 명이 쟤도 괜찮고 쟤도 괜찮은데 이 둘이요 하는 것도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이해돼? 자, 근데 내가 이거 사랑의 짝대기고 첫인상 투표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1, 2, 3번이 전부 다 1번을 선택하는 거 얘는 함수일까? 전부 다 1번 다 선택했어. 이건 함수가 맞을까? 얘는 괜찮다는 거야. 남자 몰표 가능하다는 거야. 왜? 이 조건들을 다 만족시켰거든. 일단 하나씩 다 선택을 해야 되고 2개 이상 선택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1번으로 선택을 했네? 그러면 걔는 함수가 된다라는 거죠. 물론 선택 못 받은 Y들은 조금 시무룩하시겠지만 저기 있는 3번 같은 애들 저래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다음 넘어갈게요. 세 번째로 볼 거는요,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는 거를 보도록 할 겁니다. 서로 같은 함수는 어떤 거냐? 첫 번째, fx와 gx 두 개에 대한 함수에 대해서 정의역과 공역 자체가 똑같아야 돼요.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정의역이랑 공역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 안녕. 자,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어떤 게 있냐면요. 저기 주무시는데. 뭐야? 뭐 하는 거지? 자, 두 번째. 정의역의 모든 x에 대해서 정의역의 모든 x에 대하여 fx라고 하는 애랑 gx라고 하는 애가 두 개가 똑같아야 돼요. 자, fx랑 gx랑 같다라는 거는 함수 값이 똑같으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참고로 해줄 게 있어. 뭐냐면요, 얘는 함수식 자체가 같을 필요는 없어요.
함수 10 자체가 같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랑 두 번째 조건만 만족시켜 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정의역이랑 공역이 동일하다. 두 번째, 모든 x들, 즉 정의역들을 넣었을 때 나오는 그때 함수값이 똑같기만 하면 그냥 같은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봐봐. 얘가 함수야. 이게 함수야. 봐봐. 내가 왜 그런지 알려줄게. 내가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이 버튼을 딸깍 누르면은 온도가 올라가요. 그죠? 내가 이 버튼을 내리면 내려가겠죠, 온도가? 다시 올려놓고. 이게 함수라는 거야. 뭐냐면은 내가 입력을 했어. 그럼 여기서 나오는 출력값이 하나가 있는 거잖아. 그치? 자, 내가 이 리모컨 말고 다른 리모컨을 가져왔어. 작동되는 거. 올리고 내리고 똑같은 입력, 똑같은 결과. 면은 그냥 리모컨 똑같은 거잖아. 맞지? 근데 두 개는 리모컨이 다른 건데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같은 함수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식 자체가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식 자체는 똑같을 필요가 없고, 첫 번째 정의역이랑 공역이 동일하고 함수값이 같으면 가능한 거다. 같은 함수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다음 네 번째 거 조금밖에 없어서 오른쪽에다가 적고 싹 지우고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함수에 대한 그래프예요. 함수의 그래프다. 자, 이 함수의 그래프는 순서쌍을 나타내는 건데 x, fx, 즉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이 함수값, 이 순서쌍을 좌표 평면에다가 나타낸 겁니다. 순서쌍을 좌표 평면에다가 나타낸 거. 이게 함수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냐? x 한 개에 y 한 개. 이 자체가 함수에 대한 조건이었잖아요. x 한 개에 y 하나가 대응되어야 된다라는 게 함수 자체에 대한 조건이었잖아. 그래서 그래프도 마찬가지야. x 한 개에 y가 하나만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래프 상에서 얘가 어떻게 나타내지냐라는 건데, y축과 평행한 직선이 그래프와 단 하나의 점에서만 만난다. 점에서 만난다. 이게 함수에 대한 그래프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함수에 대한 정의 가지고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지? 좋습니다. 은재는 이거 잠깐 사진을 찰칵 찍어 주실래요? 이거 다 지울 거라. 다시 한번 좀 친절하게 쭉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문제로 넘어갈 테니까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중2 때 함수는 x값이 정해지면 y값도 하나로 정해지는 게 함수라고 했어요. 다 그리고 나서 함수에 대한 뜻, 공수2에서 나오는 이 함수에 대한 정의입니다. 집합 x에 대한 원소가 집합 y에 대한 원소에 하나씩 대응한다. 대응한다는 거는 짝을 지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게 예시고요. 이렇게 쭉쭉쭉 짝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이때 선택된 애들 있죠? 얘네들을 함수값이라고 한다. 그때 이 함수값은 fx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이 함수값들을 다 모아놓은 거. 지금 3은 함수값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치역이라고 하고요. 이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집합 y에 대한 부분집합이다. 집합 y, 즉 공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고요. 다음, 함수가 아닌 경우에는요. 정의역 중에서 대응하지 않는 게 있으면 함수가 아닙니다. 즉 1, 2, 3이라고 하는 x에 선택하지 않은 애가 있으면 저희가 함수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 x 하나에 y 하나여야 된다. y를 여러 개 고르면 안 된다라는 거. 다음, 서로 같은 함수, 정의역, 공역 동일하고, 그 다음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똑같아야 된다. 함수 자체가 똑같을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순서상을 좌표 평면에다가 찍어주는 거다라는 거야. 이게 함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대표 예제 1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함수 파트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만 잘 그려주셔도 충분히 잘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함수 어렵다, 함수 어렵다, 함수 가면 뒤진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자기네들이 이제 그래프를 못 그려서 그래요. 그래프를 잘 그리시면 함수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절대로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거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래프라고 하는 거 자체가 어떤 식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게끔 만드는 하나의 도구거든요. 그게 함수예요. 근데 그래프를 잘 못 그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 하나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알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잘 그려주셔야 된다. 대표 예제 1번으로 가시죠. 이번 주만 참으면 푹 쉬시잖아. 이제 급전도 조금씩 땡기실 거고, 그러면서 이제 올영 세일에 막 이제 갖다 드릴 거고, 그지? 유채는 뭘 하려나? 나도 그거 너무 궁금하다. 원리학 수업. 아이라인 사고 하는 거야? 파우더 사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나한테 왜 그래? 나 아무 말도 안 했다.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당연히. 아, 안 되겠다. 나도 올영 가야겠다. 아, 드립을 치려는데 내가 화장품을 너무 모르네. 아이, 됐어. 선생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예? 하나도 필요가 없어. 숙제 덜 내달라고? 숙제 덜 내달라는 거지? 너 완벽해지기 위해서 숙제를 엄청 많이 하는 거 같아. 알았어. 예진이 말 얘기대로 숙제를 많이 내줄게. 예진이 맞대로야. 자, 대표 이제 1번 보시게 되면 X라고 하는 집합, Y라고 하는 집합이 있습니다. 지금 원소 X에 대해서, 원소 Y로의 대응 중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고르세요. 자, 이때 함수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F라고 하는 애인데 얘는 X라고 하는 애가 Y로 대응됩니다. 화살표로 대응된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함수에 대한 표현은 이거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고요.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고르세요 라는 건데, 자, 기억번부터 봅시다. 자, 기억번 보게 되면은 Y는 3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 X가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 그러면 모든 X들은 3을 선택한다라는 거야. 3번이 존잘남인 것 같아. 그래서 3번으로 다 선택을 하는 거야. 그거 함수 된댔지. 그지? 그래서 기억번은 함수가 맞습니다. 가 되는 거지. 다음 니은번. 니은번을 보시게 되면은 Y는 X 플러스 2라고 하는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1차 함수죠. 그죠?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1 선택 가능하네. 0 대입하면 2 선택 가능하고요. 1 대입했을 때 3 선택 가능하잖아. 그지? 그런 것들을 함수라고 한다. 자, 다음 D급번 볼게요. 근데 왜 존잘남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싱글싱글 웃으시죠? 네? 싱글싱글 웃으시는데. 존잘남을 생각하셨나요? 니우를 생각하셨어요? 자, Y는 절대값 X라고 하는 애입니다. 자, 얘는 함수가 맞을까 생각 한번 해봅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해요. 그러면 Y 1 선택 가능하다. 그지? 0은 어쩔 건데? 와, 씨, 0이 딱 두고 저희 Y를 보고 있는데 얘들, 남자애들이 답이 없어. 하나같이 다 못생겼어. 아, 나 선택 안 해. 아, 몰라. 나 안 해. 그럼 그거 함수 아니랬죠. 그래서 얘는 선택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함수가 아닌 거예요. 취향 존중 좀 해주시죠. 0에 대한 취향이랍니다. 자, 다음 1번. 1번의 Y는 X제곱입니다. 자, 얘도 한번 보시죠. 0이 또 됐대. 선택할 새끼들이, 미안해. 선택할 애들이 없대. 그래가지고 얘도 함수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Y라고 하는 공역 자체가 실수 전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때 얘랑을 한번 비교해볼까? 마이너스 1 넣으면 둘 다 1 나오지. 0 넣으면 0 나오지. 1 넣으면 1 나와. 그럼 두 개는 같은 함수야. 언제? 정의역이
저렇게 제한되어 있을 때. 하지만 모든 실수를 확장시키면 다른 값들이 나오기 때문에 걔네들은 안 된다. 같은 함수가 아니다. 그래서 같은 모양이라도 x값, 즉 정의역에 따라서 같은 함수가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알겠지? 그게 대표이지 아마 2번에 나올 거고요. 아니군요. 3번에 나올 거고요. 다음 1-4번 보시게 되면요. 거기 문제 보시게 되면 x에서 x로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무슨 말이냐면은 똑같은 x라고 하는 집합이 있어요. x라고 하는 집합이 있어요. 근데 또 x라고 하는 똑같은 집합이 있는데 선택하는 애들이 x에서 x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x에서 x로의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얘는 x에서 y로의 함수가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즉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 x라고 하는 애가 무리수 전체 집합이래. 그럼 무리수 전체 집합에 있는 이 x들이 선택을 하는데 걔도 마찬가지로 무리수 전체 집합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x에서 x로의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자, 대표 이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대예이. 자, 집합 x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x가 -2, -1, 0, 1, 2래. -2, -1, 0, 1, 2. 자, 이때 첫 번째 fx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fx라고 하는 애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이 하나가 있고 그 밑에는 2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식이 있어. 근데 여기에 있는 위의 식은 언제 사용을 하냐? x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을 때 사용하는 거고요.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사용을 하는 식인 거야. 이제 이 fx라고 하는 식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들 얘네 두 개 음수인 거는 여기다가 양수인 0보다 큰 양수들을 여기 넣는다. 식을 넣는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때 치역을 구하세요. 자, 치역은 뭐다? 선택된 애들이다. 선택된 애들 하나씩 찾아보자. 자, -1을 여기다가 대입시킵니다. 그러면 -4 플러스 1이 되니까 -3. 물론 지금 나타내는 이 치역 또한 하나에 대한 집합이랬잖아요. 그래서 집합 기호로 적어주시는 거야. 다음 -1을 넣었어요. 그럼 -1이 나오고요. 0을 넣었어요. 그럼 -1 나왔다, 그지? 근데 똑같은 값이잖아. 하나만 적어주면 돼. 알겠지? 우리 집합 적을 때 똑같은 값이면 하나만 적었었잖아요. 두 개 안 적었잖아. 똑같은 거야. 알겠지? 다음 1 넣었어요. 1 나오고요. 2 넣었어요. 3 나오는 겁니다. 얘가 치역이 된다. 알겠지? 범위 나눠져 있어도 쫄지 말라. 쫄 필요는 없다. 개 쉬운 거다. 두 번째, 자, fx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x제곱 플러스 4라고 하는 거가 있고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게 있네요. 얘가 x가 0일 때만 위에 거 쓰고요. 나머지 절대값 x라고 하는 애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밑에 걸 쓰래. 자, 먼저 0부터 대입해보죠. 0 넣으면 4죠. 일단 4 존재. 단 -2는 여기다 넣겠네. -2 대입하면 0이다, 그지? 0 있잖아. 없네. 미안. 0 적어놓고 -1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3 나오죠. 자, 1이랑 2 넣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끝이 나겠다. 알겠지? 뭐 쉽습니다. 범위에 맞게끔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자, 다음 대표유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대표유제 3번 보시게 되면 이제 서로 같은 함수가 나오는데 뭐가 같은 함수인지 보도록 하죠. 대예 3. 자, x라고 하는 애가 1이랑 3밖에 없네. 1이랑 3이다. 자, 이때 fx라고 하는 애가 2차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fx라고 하는 애가 x제곱 마이너스 x고요. 다음 gx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이 gx라고 하는 애가 ax 플러스 b래. 자, 이 두 개에 대한 함수인데 두 개가 똑같대. 자, 똑같은 함수는 식이 달라도 된댔지. 하나 선택한 게 하나 똑같이 나오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1부터 한번 넣어보자. 자, 1을 여기다 대입했더니 f1이라고 하는 애는 1 빼기 1, 0이고요. 다음
G에다가 대입했더니 A 더하기 B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 두 개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 3을 대입해요. F3이라고 하는 애는 9 빼기 3이 돼서 6이 되고 밑에다가 3 대입해서 3A 더하기 B라고 하는 애인데 두 개가 똑같다. 자, 그러면 두 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지.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두 개 연립합니다. 밑에서 위에 거를 빼요. 그러면 2A라고 하는 게 6이 나오면서 A가 3. B가 마이너스 3이라고 계산이 되겠죠. 그죠? 식이 달라도 결과만 똑같으면 같은 함수다! 라는 게 대표유제 3번입니다. 자, 다음 대표유제 4번으로 넘어가실까요? 자, 대표유제 4번 보게 되면 얘네들 함수인 거를 고를 거야. 자, 첫 번째 거 원방 나왔다, 그지? 자, 원방이 함수일까? 아닐까? 자, 함수가 맞습니다. 손 내려보시죠. 원방이 이 동그라미가 함수다. 손 내려보시죠. 완마. 그럼 함수가 아니다. 손 들어보시죠. 완마. 아, 다들 이제 주말에 손 다 놓고 오셨죠? 아니, 봐봐. 원방이야. 동그라미야. 내가 함수가 뭐라고 했냐면요. x 하나에 y가 단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게 함수야. 자, 근데 x가 이렇게 있어. 얘가 x는 뭐 a라고 하는 애라고 치자. 그러면 x가 하나일 때 이 새끼는 y가 두 개나. 욕심쟁이야.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라고.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될 거 아니야, 미안해. 자, 두 개 걸치고 있으니까 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원의 함수라고 안 하는 거야. 원의 방정식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얘네 함수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시예요, 원방이. 함수가 아니다. 다음 두 번째 거는 함수일까? 아, 아니죠. 얘도 양다리죠. x 하나에 y 두 개 걸치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다음 세 번째 거는 함수일까? 함수니? 맞아. 얘는 함수야. 자, 얘는 2차 함수죠? 그죠? 다음 네 번째 거, 이건 코니, 이게 코같이 생겼지 않아? 어쨌든 얘 함수 아니다. x 하나에 y가 두 개가 있는 게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여기까지가 함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다. 다음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여러 가지 함수입니다. 여러 가지 함수를 볼 거다. 자, 이 함수의 종류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우선 여기서 배울 거는 총 4가지를 배울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거는요. 1대1 함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1대1 함수다. 자, 이 이름에서 나옵니다.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는 진짜 1대1인 거야. 자, 우리가 저기 낫솔에 보면은 이제 최종 선택을 하는 거야. 근데 1대1로 서로 매칭이 딱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1대1 함수예요. 2명 선택받은 거 없어. 그냥 전부 다 1대1인 거야. 27기가 아마 그랬을 건데. 아, 미안해. 모르지? 내가 연프 보는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자,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 f라고 하는 게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이 1대1 함수에서는요, 정의역 x의 원소가, 이미 원소가 미안해. 임의의 원소에 임의의 원소 x1, x2가 있다고 치자. 여기에 대해서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지거든. 얘가 딱 정의야. x1이랑 x2랑 서로 다르면 얘이면 fx1이라고 하는 함수값과
fx2라고 하는 이 함수값 자체가 얘이다 라고 주어지는 게 1대1 함수인 거야. 즉 x가 다르면은 선택한 y, 즉 함수값도 다르다는 거야. 그게 1대1 함수인 거야. 알겠지? 자, 우리 혹시 이거 직전에 배웠던 단원이 뭔지 알아? 명제거든요. 그쵸? 명제죠. 명제에서 내가 어떤 걸 제일 강조했을까? 대우요. 그쵸? 대우죠. 대우라고 하는 애가 기존에 있었던 명제랑 똑같다라고 했었거든. 그치? 아이, 잘하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생기는 대우는요? fx1이 fx2랑 같으면 얘이면 x1이랑 x2랑 같습니다 로 적을 수 있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1대1 함수에 대한 표현이 되는 거지. 왜? 대우니까. 똑같은 애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대1 함수다. x 하나에 y 하나는 함수야. y 하나에 x 하나가 되는 게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추가적으로 더 조건이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좋아요. 다음 1대1 대응을 보도록 하죠.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1대1 대응은 조금 재수없는 게 하나가 있어. 여러 가지 함수인데 함수라는 이름이 빠져있는 게 조금 빡치긴 해. 1대1 대응 함수 너무 길어서 1대1 대응까지만 적는 거야. 자, 어쨌든 이 1대1 대응은 뭐냐? 1대1 함수 중에서 공역이라고 하는 애랑 치역이라고 하는 애가 똑같은 애, 얘인 함수가 1대1 대응입니다. 즉 1대1 함수는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데 공역 전체 y랑 선택된 y, 치역이라고 하는 애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게 1대1 대응이다 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 1대1 대응에 좀 중요한 게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하긴 할 건데 미리 한번 적어 놓으세요. 뭐냐면은 역함수의 기본 조건입니다.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다. 존재 조건이다. 자, 역함수가 뭔데요? 명령을 반대로 가는 게 역함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미리 하나만 적어 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1대1 함수 중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가 1대1 함수에 대한 부분집합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죠. 따로 적지는 않을게요. 1대1 함수 중에서 나온 애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 다음 세 번째는요, 그냥 밑에다가 다 적을게요. 세 번째는요, 항등함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항등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항등함수는 뭐냐? 자기 자신을 넣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애들이야. 그게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 넣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온다. 즉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요, fx라고 하는 이 함수값 자체가 자기 자신인 x랑 똑같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하나의 힌트. 자, fx가 함수값이랬죠. 이 함수값이랑 똑같은 건 뭐랬지? y값이야. 그렇죠, y죠. fx 대신 y를 넣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fx 대신 y 넣어볼까? y는 x. 많이 본 그래프다, 그지? y는 x라고 하는 애가 항등함수입니다. 자기 자신 넣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애들. 자, 다음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네 번째로는요, 상수함수를 봅니다.
상수함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 모든 x가요, 하나에 대한 y로 몰표되는 거. 그게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모든 x값이 있는데 이 x값이 단 하나의 y값으로 대응되는 거. 얘가 상수함수라고 하고요. 함수로 나타내게 되면 fx라고 하는 애가 c라고 적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c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숫자, 즉 상수라고 하는 애가 되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fx 대신에 y를 넣게 되면 y는 c라고 하는 거, y는 3, y는 5, 뭐 이런 식으로 되는 함수들을 상수함수다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여러 가지 함수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이 두 가지다. 자, 그리고 나서는 대표 예제 5번으로 넘어가죠. 자, 대표 예제 5번입니다. 자, 칠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중 다음 f에 대해서 해당하는 것만 고르세요. 먼저 적어놔야 되겠네요. 첫 번째 fx라고 하는 거는 4입니다. 다음 두 번째 니은번 fx라고 하는 애가 3x 플러스 1이다. 세 번째 fx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다. 다음 리을번 fx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네. 하나는 x제곱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래. 근데 위에 있는 거는 0보다 작을 때고 밑에 있는 거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래.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첫 번째 1대1 함수를 고르세요. 두 번째는 1대1 대응을 고르세요 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 먼저 1대1 함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x 하나에 y 하나, 이거는 함수랬지.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y 하나에 x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fx는 3. 전부 다 3을 선택하는 거야, x가. 그지? 그러면 y 하나에 x 엄청 많은 거잖아. 그게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 어떤 숫자로 전부 다 선택이 된 거야. 그래서 얘는 그냥 상수함수에 대한 거지. 1대1 함수는 아닙니다. 땅. fx 보시죠. fx, 니은번 보시게 되면은 fx라고 하는 애가 3x 플러스 1이래. 3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우리 1차 함수, 직선 쭉 나오는 거 알지? 그지? 그럼 x 하나에 y 하나에 x 하나, 걔네들밖에 없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니은번은 1대1 함수가 맞겠네가 되는 겁니다. 다음 디귿번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는 어떻게 될까? 2차 함수 얘 생긴 모양 어때? 요렇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y값, y 하나에 x 몇 개? 2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서 1대1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얘는 무슨 함수예요? 2차 함수예요. 그냥 함수입니다. 알겠죠? 여기 네 가지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다음, 리을번. 얘가 조금 골치 아프게 생겼죠? 자, 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fx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y축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x제곱의 그래프를 가지고 온대. 이런 모습이네. 다음 0부터 해서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얘가 되겠다. 그치? 얘는 1대1 함수가 맞을까? 자,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일단 함수여야 되기 때문에 x 하나에 y가 하나만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y 하나에 x가 하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y 하나에 x가 하나씩만 대응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가 맞아요. 근데 여기 비었잖아요. 여기 비었잖아요. 얘는 선택받지 못한 y들이야. 우리 존못들이 여기 있는 거야. 선택받지 못했어. 알겠지? 그래서 얘 1대1 함수가 가능하다는 거야. 자, 다음 1대1 대응인 거를 한번 찾아볼까? 지금 우리가 주어진 이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는 실수 전체야. 오케이? 근데 x에서 x로 1이라는 말이 안 적혀있네?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됐다라는 그 말 자체가 정의역도 실수 전체, 공역이라고 하는 것도 실수 전체거든?
니은번은 직선 쭉 되는 거잖아. 모든 y들이 다 선택된 거야.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이 된다. 근데 리을번은 종목들이 됐잖아. 선택 못 받는 애들이 됐잖아. 그치? 그러면 치역이라고 하는 애랑 공역이랑 다르죠.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는 없어요. 1대1 함수긴 하지만 1대1 대응은 아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해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두 개 구별을 할 수가 있다. 그게 대표 예제 5번이었습니다. 다음 대표 예제 6번으로 보시죠. 자, 대표 예제 6번을 보시게 되면은 x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래. 다음 y라고 하는 애는 4부터 10까지래. 얘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 f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때 fx라고 하는 애가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애로 적을 수가 있대. 근데 이 fx라고 하는 애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 알겠지? 자, 이 문제에다가 별표 하나만 해놓으시죠. 얘 생각보다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개 쉬워요. 자, 나 좌표평면은 따로 안 그릴게요. 자, 위에 있는 게 y는 10, 밑에 있는 애가 y는 4라고 하는 게 있어. 다음 x,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x는 1. 자, 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선 함수 조건 x가 하나일 때 y가 하나가 돼야 되고 y 하나에 x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게 1대1 함수인데 더 나아가서 공역이라고 하는 애가 전부 다 선택이 되는 치역이 돼야 된다라는 게 1대1 대응이야. 알겠지? 근데 여기에 있는 이 fx라고 하는 애, 얘 모양 볼래? ax 플러스 b야. 얘 어떤 함수야? 1차 함수지. 1차 함수면 모양은 직선 나와. 이 직선이 쭉 그려지는데 모든 y 값들이 다 선택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그려져야 되겠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끝점과 끝점들을 쭉 이은 직선이 되면은 다 선택되는 거 아니야? 모든 x들이 다 선택을 했고 그때 y 값들이 다 선택이 됐고 다 하나씩 있으니까 1대1 함수 중에서도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야. 근데 얘밖에 없을까? 얘랑 얘랑 이은 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총 2개에 대한 함수가 나온다라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가 주어졌죠? 지금 a라고 하는 애가 양수래. a가 뭐다? 얘는 기울기라고 하는 애잖아. 그지? 기울기가 양수인 거는 이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에 대한 함수식을 적게 되면요. 기울기부터 2분의 6, 그러면 3, y는 3x, 1 넣었을 때 10 나오게 플러스 7이다 라고 하는 그래프가 나오면서 a값 3, b값 7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냥 끝점과 끝점을 쭉 이어주면 돼. 근데 얘가 2차 함수로도 나온다? 2차 함수로도 나오는데 봐봐. 여기서 이렇게 가는 2차 함수라고 생각해봐. x도 다 선택됐고 y도 다 선택됐는데 x 하나에 y 하나, y 하나에 x 하나야. 얘도 1대1 대응이 가능해. 알겠지?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2차 함수도 가능하긴 함 이라고 적어줄래? 2차 함수도 가능하긴 함. 뭐가? 1대1 대응이 가능하다. 1대1 대응이 가능하기도 하다라는 거. 그게 대표예제 6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대표예제 7번 보고 잠깐 쉬는 걸로 할게요. 대표예제 7번 봅시다. 대표예제 7번을 보시게 되면요. 자연수 전체에 정의된 집합 두 개 F랑 G라고 하는 게 있는데 F가 항등함수래. F가 항등함수래. 항등함수는 뭐였죠? 자기 자신 넣었을 때 자기 자신 나오는 게 항등함수로 했지. 그지? 첫 번째 문제부터.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GX라고 하는 애가
5다. 얘 함수에 대한 이름은 뭘까요? 상수함수. 왜? 모든 x 넣어도 다 5가 나온대. 그게 상수함수라고 했지? 그래서 얘는 상수함수입니다. 자, 이때 f2 더하기 g3이라고 하는 값을 구하래. 일단 g3이라고 하는 거는 얘 항등함수라며, 아니 상수함수라며. 모든 x 넣어도 어차피 5 나온다며. 그럼 얘는 5가 되는 거지. 근데 fx는 항등함수잖아. f의 2라고 하는 거 얘 얼마야? 자기 자신 나오게 2가 된다는 거야. 2를 넣었으니까 2가 선택된 거거든. 두 개 더하면 7이지? 이게 함수야. 알겠지? 좀 쉽지 않아? 졸라 쉽지 않아? 졸라 쉬워요. 그렇죠. 졸라 쉬워야죠. 다음 두 번째. 자, gx라고 하는 애가 상수함수다. 근데 f1이라고 하는 거랑 g3이라고 하는 거랑 두 개를 더했대. 그랬더니 5가 나오는데, 이때 gx는 x라고 하는 애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라 라는 건데, 자, fx는 항등함수야. 자기 자신 넣어서 자기 자신 나오는 1이 돼야 돼. 그럼 g3이라고 하는 애는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 근데 이 gx라고 하는 게 뭐라고? 상수함수라고. 어떤 x를 넣더라도 항상 4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 gx라고 하는 애가 결국 4가 되기 때문에 얘를 만족시키는 x값은 x가 4일 때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여기에 대해서 봤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함수에 대한 개수를 볼 건데요. 이 각각들에 대한 개수를 보고 대표 문제를 본 다음 합성함수로 넘어갈 겁니다. 알겠죠? 잠깐 10분 쉬었다가 보는 걸로 하시죠. 자, 이제 함수의 개수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함수에 대한 개수들을 먼저 세고 넘어갈 텐데, 먼저 x라고 하는 정의역이 총 a개가 있고요. y라고 하는 공역이 총 b라고 하는 애가 b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계산을 할 거는요, 모든 함수에 대한 개수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함수는 진짜 모든 함수들에 대한 개수가 되는데, 이 모든 함수라고 나타내면은 진짜 딱 하나만 만족시키면 돼요. 뭐냐? x 한 개에 y 한 개. 얘만 만족시키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정의역이라고 하는 게 a개가 있댔잖아요. 먼저 첫 번째 a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개가 될 수 있죠? 몇 개 선택할 수 있죠? 1번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 y 몇 개 선택할 수 있어? 모든 함수의 1번이 몇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거야? 1번이 y에 있는 b개 중에서 총 몇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몇 개 중에서 b개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잖아. 다음 2번 등장합니다. 자, 2번이 선택할 수 있는 y의 개수는요? 와마. 참고로 저 담배 안 펴요. 자, 근데 2번이 선택할 수 있는 y가 몇 개냐고. 깜짝이야. 야, 2번이 1번 선택한 애, 1번이 선택한 녀석을 선택해도 돼, 안 돼? 되지. 그러면 몇 개 선택할 수 있는 거야? b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리고 3번 등장해서 몇 개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손바닥 너무 아프다. 자, b개가 된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b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야. b개수를 선택할 수가 있다. 이 총 몇 개야, 이게? x의 개수인 a개가 있는 거잖아. b 곱하기 b 곱하기 b 곱하기 해서 걔네들이 a개를 곱했다. 그럼 b의 a제곱 개가 있는 거겠죠. 그게 모든 함수에 대한 개수를 세는 방법이에요. 알겠니? 와. 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는 y 하나에 x가 하나만 선택돼야 돼. 1번 등장. 1번이 선택할 수 있는 남자 몇 명?
그래, 선택하지 마라. 이거 평생 솔로로 살아라. 자, B만큼 선택할 수가 있고요. 2번은요? 1번이 선택한 거 빼고 선택해야 된다고. 그게 1대1 함수라고. 그래서 B-1. 그 다음은 앞에 선택한 2개 빼고 B-2 해서 계속해서 곱해 나가겠죠. 그래서 얘를 어디까지 선택을 할 거냐? B-A 플러스 1까지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개수가 A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계속해서 이렇게 곱할 거냐? 아니요. 얘 어디서 많이 본 시간이야? 얘요, 우리 공수 1에서 B, P, A라고 하는 애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총 B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그 중에서 A기를 선택해서 앞에서부터 줄 세우는 거야. 그러면은 줄 세웠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1번 선택, 2번 선택, 3번 선택해서 총 A기에 대한 선택 개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를 B, P, A라고 적을 수가 있는 거야. 자, 다음 1대1 대응에 대한 개수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선택된 Y 개수, 즉 치역의 개수랑 공역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치역의 개수는 몇 개? X의 정의역의 개수인 A개가 된다. 그래서 A랑 B랑 두 개가 똑같아야 되는 거고 1대1 함수긴 하니까 결국 BPA라고 하는 애로 계산을 할 건데 B라고 하는 애가 A랑 똑같대. APA가 되는 거야. 자, APA 두 개 숫자가 똑같아. 그럼 어떻게 나타낸다고? A 팩토리얼이라고 나타낼 수 있을 때지. 그래서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10개가 있다고 치자. 자, 1번이 선택할 수 있는 거 10개, 2번은 9개, 8개, 7개, 제일 마지막은 1개까지 다 곱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10팩토리얼이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 그게 1대1 대응입니다. 다음 항등함수라고 하는 애입니다. 자,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는 거야. 몇 개 있을까? 하나밖에 없죠. 자기 자신 나오는 건 하나밖에 없다. 다음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는 몰표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X라고 하는 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총 Y의 개수는 몇 개일까? 맞춰볼까? 말해볼까? 상수함수 총 몇 개일까? B. 어휴, 감사합니다. B. 나 지금 방금 숨 넘어갈 뻔했어. 자, 총 B개가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표 이제 8번으로 와보실까요? 왼쪽에 있는 거를 지우고 8번을 여기다가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대표 이제 8번. X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X라고 하는 애가 0, 1, 2, 3이래. 그리고 Y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1, 2, 3, 4, 5래. 첫 번째,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야. 몇 개일까? 0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개? 안 되겠다. 말 안 하면은 1초당 문제 하나씩 추가시킬 거야. 자, 0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개일까? 1, 2, 3. 5개. 아, 감사합니다. 아니, 아유, 됐다. 0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 Y 값 중에서 5개 중에서 하나잖아요. 그죠? 자, 다음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그럼? 똑같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왜? 선택했던 것도 선택해도 돼. 왜? 모든 함수라서. 다음 5개니까 총 5개가 4개네. 5의 4제곱은 625. 그래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총 개수는 625개가 있습니다. 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니? 그게 모든 함수에 대한 개수야.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입니다.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야. 1대1 함수야.
자, 이 계산 어떻게 해? 앞에서부터 고를 수 있는 거 5개, 그 다음 4개, 3개, 2개일 거 아니야? 얘네들 식으로 적게 되면은 5P4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돼요. 근데 결국 계산하면은 5팩토리얼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5팩토리얼은 얼마? 혹시, 그쵸. 팩토리얼 혹시 다 외우고 계신가? 1팩부터 해서 6팩까지? 그럼 왜? 외우면 편해요. 1팩은 1, 2팩은 2, 3팩은 6, 4팩은 24, 5팩은 120, 6팩은 720. 여기까지만 외우고 계셔도 빠르게 계산 가능합니다. 다음 3번 1대1 대응의 개수. 일대1 대응에 대한 개수는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참고로 얘 지금 x에서 x로 의야. 적어줄게. x에서 x로 의야. 이때 대한 개수는 몇 개일까요? 그래 됐다. 24. 자 봐봐봐. A 팩토리얼로 구해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A 때 대응 A 팩토리얼로 구하는 거야. 그쵸. 그러면 4개 있으니까 몇 개? 4 팩토리얼로 구하. 그렇죠. 완전 모험생이다. 아우 다리야. 그래서 얘 4 팩토리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야. 총 24개야. 다음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는 뭐다? 모든 x들이 하나의 y 값으로 다 대응되는 거야. 그러면 상수함수에 대한 개수는 5개가 가능하겠지. 전부 다 1, 전부 다 2, 전부 다 3, 전부 다 4, 전부 다 5. 5개다. 이렇게 개수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게 함수였어요. 기본적인 함수입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합성함수 단원으로 넘어갈 거예요. 합성함수도 쉬워요. 단 그래프 그리는 거 빼고요. 자, 이 합성함수를 간단하게 딱 한 문장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걸 명령이 됐잖아, 그지? 명령 여러 개를 거치는 겁니다. 이제 F라고 하는 명령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의 명령을 거쳐서 나오는 애예요. 그게 합성함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합성함수에 대한 첫 번째, 먼저 정의부터 적어드리자면요. 명령을 여러 번 수행을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명령을 여러 번 수행을 하는 거다. 자, 얘네들을 어떻게 적을 거냐. 먼저 F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F라고 하는 애는 X에서 Y로의 함수가 되는 거고요. 다음 G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G라고 하는 거는 Y에서 Z로의 함수가 됩니다. 자, 이때 X라고 하는 거에서 Z라고 하는 걸로 대응시킨다는 거야. X에서 Z로의 대응시킨다. 얘가 합성함수다 라는 건데, 기호로 어떻게 적을 거냐. 얘는 G 동그라미 F 뒤에 X 이렇게 달아주시는 겁니다.
자, 이거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결국 주인공은 X거든요. 우리가 X라고 하는 애를 넣었을 때 얼마가 나오냐? 결국 제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먼저 가까운 애부터 먼저 명령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F라고 하는 명령에 X를 집어넣었더니 여기서 fx라고 하는 함수값이 나오겠지. 두 번째로 이 fx라고 하는 함수값 자체를 gx에다가 집어넣어주는 거야. g라고 하는 명령에다가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x에 가까운 것부터 하나씩 명령을 처리해 나간다. 그게 합성함수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기호는 다시 한번 어떻게 적을 수가 있냐면은 g라고 하는 함수인데 g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우리가 뭘 넣어야 되냐? fx라고 하는 이 함수값을 넣어야 됩니다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는 이 fx라고 하는 애 안에 들어갔네. 이 말은 또 뭐냐? gx의 모든 x 자리에 fx를 대입한 겁니다. 그게 합성함수에 대한 의미가 된다. 그래서 합성함수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단 하나. x에서 가까운 것부터 명령 처리해 나가셔라. 그것뿐. 다음 두 번째 성질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성질부터요. 얘는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즉 g.f랑 f.g라고 하는 거랑 다르다. 두 번째, 결합법칙은 성립해요.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자, 세 개에 대한 함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h.g.f h.g.f라고 하는 게가 있는데 나 h랑 g 얘네들 합성 먼저 할래 랑 나는 g랑 f랑 먼저 합성할래 랑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가 아니고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성립을 하는 거다. 먼저 합성함수에서. 다음 세 번째로는요,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랑 항등함수와 합성을 시키면요, 합성하면은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합성하면 그대로 나온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자,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를 i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f.i라고 하는 거. 얘랑 i.f라고 하는 거랑 두 개가 똑같아요. 왜 똑같냐? 이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어쨌거나 fx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랑 합성을 시키면은 그냥 그대로 나온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합성함수에 대한 성질이고요. 대표 예제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표 예제 9번 보시게 되면은 fx랑 gx에 대한 함수가 각각 다 정의가 되어 있네요. x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1, 2, 3, 4가 있고 y라고 하는 애가 있고 여기에는 2, 3, 4, 5가 있고요. 다음 z라고 또 x라고 하는 애가 있네. x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1, 2, 3, 4가 있다. 자, 그리고 1이 4, 2가 2, 3이 2, 다음 4가 5 라고 가는 애가 f라고 하는 명령입니다를 표시를 해준 거고요. 2가 4, 3, 2, 1로 가는 애가 g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g.f에 대해서 2라고 하는 애, 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라는 거거든. 자, 먼저 x라고 하는 애가 2예요. 얘가 주인공이에요. 2를 넣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냐를 보는 거야.
가까운 것부터 처리해보자. F에다가 명령. F 명령은 2를 2로 보내네? 그러면 오케이 좋아. 앞에 거 처리했더니 2가 나왔어. 그 다음 명령 G에다가 2를 넣어볼까? 2를 넣으면 4가 나오네. 그래서 이 합성함수에 대한 값이 4라고 계산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하나씩 그냥 처리하시면 돼. 하나씩 해가시면 된다. 두 번째. 자, 이제 f.g에 대해서 2라고 하는 값을 구하세요 라는 건데, 자, 이제는 순서가 바뀌었죠. 2라고 하는 애를 g라고 하는 명령에다가 먼저 넣어보는 거야. 자, 2를 넣었더니 4가 나오네. 그러면 결국 얘는 f에 4를 구하세요 라는 말과 똑같다는 거지. 자, 4를 대입하면은 5가 나오네요. 그래서 합성하면은 5가 나온다. 자, 보세요. 두 개 교환법칙 하면은 값이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g.f에 대한 치역을 골라라 라는 거야. 자, 봐봐. 우리가 x라고 하는 애가 f 명령을 먼저 거친다, 그지?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fx라고 하는 이 값은 뭐가 있냐? 2, 4, 5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나온 값들을 g라고 하는 명령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니까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2를 넣었을 때 4, 4를 넣었을 때 2, 5를 넣었을 때 1인 거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의 치역은 1, 2, 4가 된다로 적어주는 거야. 이해돼요? 좋습니다. 다음 네 번째. 그러면 f.g에 대한 치역을 한번 구해보세요. 자, 그러면 먼저 x를 g에다가 집어넣잖아. g라고 하는 명령에다가 1, 2, 3, 4를 집어넣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거는 1, 2, 3, 4 다 가능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f(gx)라고 하는 이 값들은 gx는 1, 2, 3, 4 다 가능하네. 그러면 f라고 하는 명령에다 1, 2, 3, 4를 넣었을 때 얻을 수 있는 y값, 즉 2, 4, 5가 된다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하나씩 그냥 처리하세요. 하나씩 해가시면 된다. 그게 합성함수다라는 거야. 다음 대표유제 10번으로 가실게요. 자, 대표유제 10번을 보게 되면 fx, gx 각각 이제 식이 정확하게 주어졌어. fx는 3x 플러스 1이야. 다음 gx라고 하는 데는 ax 마이너스 1이야. 자, 이때 f.g라고 하는 애랑 g.f랑 두 개가 똑같아야 되는데, 자, 먼저 g.f라고 하는 거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게. g.f. 자, 얘는 어떻게 적을 수가 있었냐면은 g에 fx로 적을 수가 있었어. 이 말뜻이 뭐라고 했었지? 모든 x 자리에다 fx를 대입하는 거야. 모든 x에다가 여기 있는 이 fx라고 하는 애를 이 식 자체를 집어넣는 거라고. 그러면 a 곱하기에 3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얘로 계산이 된다는 거거든. 결국 g.f라고 하는 애는 3a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식이 된다. 됐어요? 다음 순서 바꿔볼게. f.g라고 하는 애를 계산을 할 거야. 그럼 얘는 g 먼저 하세요. f의 gx다. 자, 얘도 마찬가지지. x 자리에다가 gx라고 하는 이 식을 다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3 곱하기 a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얘가 된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은 3ax 마이너스 3 플러스 1 얘가 되는 거거든. 자, 두 개가 똑같아야 된다. 똑같았는데 여기서 구한 식이랑 밑에서 구한 식이랑 똑같아야 된대. 자, x가 있는 애들은 똑같아. 상수항이 같아야 돼. 마이너스 2거든.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a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입니다가 계산이 된다.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죠? 그죠? 하나씩 그냥 대입하셔라 라는 거야. 합성함수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게. 됐죠? 넘어갑니다. 대표유제 11번. 거의 다 왔어. 근데 그래프 어떡하지? 잘 이해하시겠지? 할 거라 믿어. 이렇게 겁을 좀 줘놔야 잘하지. 대표유제 11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fx라고 하는 식이 있다.
자, fx는 3x-2다. 다음 gx라고 하는 애는 2x 플러스 3이다. 자, 먼저 첫 번째. f.h라고 하는 애가 gx랑 똑같대. 이때 h라고 하는 애를 구하세요. 거든. 자, 앞에 거부터 하나씩 처리하자. hx라고 하는 애를 fx 자리에다가 다 집어넣으세요. 여기 있는 x에다가 대입하면은 3hx-2. 그지? 다음 오른쪽에 있는 거 gx랑 똑같대. 얘가 2x 플러스 3이래. 자, 그러면 여기에 2를 넘기고 3으로 나눠주면 hx가 구해지죠? 그래서 hx라고 하는 애는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5라고 하는 식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쉽게 hx 구하죠? 그죠? 다음 밑에 있는 거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가 좀 중요합니다. h.gx라고 하는 애가 있고 얘가 fx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거든. 자, 왼쪽에 있는 것부터 처리를 하게 되면요. h의 gx는 fx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gx이잖아. 얘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얘가 h의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애가 되고 얘가 fx랑 똑같대. fx는 3x-2거든. 얘랑 똑같대. 자, 이제 hx를 구할 거야. 잘 봐야 돼. 얘 어떻게 구할지 한번 잘 봐야 된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애를 우리가 x로 만들어 버리면 hx라고 하는 걸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거를 x로 만들려면은 이때 x에는 뭐가 들어갈지를 잘 생각해 봐봐. 여기 x 자리에다가 2분의 1x면은 x 일단 만들어졌지. 그리고 뒤에 있는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걸 없애야 될 거 아니야. 얘를 없애려면은 뒤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하는 거를 대입시켜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2랑 곱해지면서 그냥 x만 남게 되거든. 근데 우리가 x 자리에다가 그럼 얘를 대입한 거잖아. 여기에 있는 x에도 똑같이 다 대입을 해줘야지. 모든 x에 얘를 대입하게 되면 hx가 튀어나온다는 거야. 자, 그래서 x 자리에다가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하게 되시면 hx라고 하는 애는 여기에다가도 마찬가지로 얘 대입합니다. 2분의 3x 다음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고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3이라고 하는 대로 hx가 구해진다. 그래서 얘 되게 중요한 거야. 얘를 잘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다시 한번 gx를 갖다 집어넣어놨어. 그럼 hx를 구하래. 여기에 있는 애를 x로 바꾸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x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해야 되는 거고 얘를 모든 x에다가 다 대입을 해줬더니 hx가 나왔습니다. 가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 다음 12번 넘어가죠. 자, 대표이제 12번 보시게 되면요. f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거듭을 해줘서 합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fn에 대한 합성함수야. 얘를 구해야 된다. 근데 얘는 문제 위에다가 딱 하나만 적어주세요. 얘는 뭐냐면은 규칙성 찾기야. 규칙 찾기. 거듭해서 합성하는 거는 이렇게 규칙을 찾아주는 거다. 규칙 찾기를 잘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자, fx라고 하는 애가 x 플러스 5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때 구하고자 하는 애가 f10의 3이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숫자 있죠? 얘가 f라고 하는 애가 10번 합성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야. 알겠지?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씩 천천히 합성을 한번 시켜보자고. 자, 첫 번째 f3이라고 하는 거는 8이에요. 두 번째 f.f의 3이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할 건데 앞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그러면 f3이라고 하는 게 8이었잖아. 그래서 결국 f8이라고 하는 게 되고 f8이라고 하는 거는 x자리에다가 8 집어넣게 되면서 13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네. 여기까지만 봐도 이미 규칙성이 나올 거야. 다음 한 번만 더 보자. 최소한 3개는 보긴 해야 돼. 자, 얘 계산할 거야. 근데 얘 계산할 때
우리가 f.f3이라고 하는 애를 13이라고 이미 구해놨어. 그래서 이 13이라고 하는 값을 f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었더니 13 더하기 5네. 18이네. 규칙 보여? 8, 13, 18. 5만큼 더하고 있다라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10번 합성한 거야. 10번을 합성하게 되면은 이 8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5를 총 9번 더해준 거겠지. 이해돼? 그러면 8에다가 45를 더한 53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또 계산이 된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 번 합성되는 거는 규칙성을 잘 찾으셔라. 알겠지? 얘는 규칙이 간단한데 규칙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직접 하세요. 노가다 뛰시면 나와요. 자, 마지막 13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을 보시게 되면 그래프가 하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가 하나 나온다, 그지? 그 y는 x에다가 뭐 색깔펜이든 형광펜이든 하나만 쭉 그어주실래요? 자, 이 문제에서의 가장 핵심은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입니다. 이 y는 x라고 하는 애가 핵심이다. 아, 이거 그래프 잘 그려야 되는데. 아, 몰라. 그냥 그려. 자, 이 y는 x라고 하는 애가 핵심인 이유. 자, 먼저 지금 a라고 하는 x값이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그래프를 보자마자 오케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얘가 a구나. 이 y값부터 먼저 표시를 하세요. 그래서 문제에다가 a 같은 것들 먼저 y값으로 a 표시를 해주셔라. 그 다음 이때 나오는 이 값이 b래. 마찬가지로 y는 x라고 하는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b라고 하는 함수값을 미리 적어 놓으시는 거다. 자, 그리고 나서 순서대로 이제 c d y는 x에 맞게끔 그려주셔야 돼.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f'에 대한 d값을 찾아야 돼. 자, 하나씩 천천히 보시면 돼. d라고 하는 애를 f에다가 먼저 집어넣었어. d라고 하는 애를 f에다가 집어넣었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함수값이 선택이 되겠네. 그러면 그 값은 c가 돼. 알겠니? 그래서 y축에다가 먼저 표시를 해놓으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c네. 다음 함수에다가 c를 대입하면 그때 값은 b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성함수의 값은 b가 됩니다. 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y는 x에 대한 힘이에요. 알겠지? 같은 y값들 다 찾아놔야 된다는 뜻이야. 다음 두 번째 f'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어떤 x를 넣었더니 얘가 a가 나와야 된대. 이때 만족시키는 x값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야. 자, 봐봐. 합성했더니 어쨌든 함수값이 a가 나와야 돼. 함수가 a가 나오는 거는 여기 있는 점이거든. b를 넣었을 때 a가 나오게 돼. 이해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fx라고 하는 애가 b가 되어야지만 a가 나온다는 뜻이야. 자, 이제 x 찾으러 가볼까? x를 넣었을 때 b가 나와야 돼. b가 나오게끔 하는 값은 여기에 있어. 그때 x값은 c다, 그치? 맞아요? 그래서 x라고 하는 애가 c가 되어야지만 합성함수가 a가 나옵니다. 로 계산이 된다는 거야. 지금 이 과정 잘 봐봐. 우리가 함수값들을 넣어서 y값을 찾은 게 아니고 y값을 보고 안에 있는 것들 하나씩 찾아 나갔지. 그치? 이게 다음 시간에 배울 역함수의 개념이에요. 반대로 가는 거야. 반대로 하나씩 찾아가는 거야. 이게 다음 시간에 배울 역함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알겠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 판서 노트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 그래프를 그리는 거 아니겠죠? 아이고. 자, 합성함수의 그래프가요. 얘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말씀 드리기 굉장히 죄송하지만요. 내신 문제에서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는 문제 자체는 안 나와요. 근데 왜 굳이 하냐? 수능에 나와요. 수능에 굉장히 복잡한 함수들이 주어지고 거기에 맞는 함수 그래프가 나오고요. 그때 또 문제를 한 번 더 꼬아서 y는 k라고 하는 애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오는 게 수능 문제거든요. 한 개만 더 틀리면 괜찮아. 그 한 개만 틀릴 거 같아? 물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수능이라는 그 시험에 쫄아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좀 쫄아라. 그래서 좀 공부 좀 해야 된다. 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고3 된 친구가 있어요. 고3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 쌤, 인생 좆됐네요. 어떡하죠? 괜찮아. 아직까지 할 수 있어. 라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 싫으면 미리미리 공부하셔야 돼. 다음 달부터 겁나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내일부터 딱. 나 그거 PTSD 있어. 다음 달부터, 다음 주부터. 우리 계약하고 진짜 열심히 공부하자. 난 다 다음 달. 다 다음 달? 어떠지 않아? 뭘 그래야. 딱 시험 기간 하면. 그런데 너 존나 똑똑하다. 나 똑똑하지. 아우. 다 다음 달에 그러면 내가 엄청 괴롭혀 줄게. 참고로 우리 선행반 친구들은 이제는 뭐 알 거야. 이제는 뭐 저번에도 같이 했으니까 알 텐데 내신 대비로 딱 들어가면요. 내신 대비 교재에서 내신 대비 교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딱 나오는 순간 그 책에서 한 150문제 정도씩 숙제가 나갈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대수 진도로 나가잖아요. 대수에 대해서. 맞아요. 아니, 클리닉 때 그거를 풀 거예요. 그 내신 대비 교재를. 5초에 한 문제씩 풀고. 근데 잘해, 다들. 잘해. 누가요? 너네 친구야. 겁나 부럽다. 그 이땡은 씨도 있고요. 김땡연 씨도 있고요. 나연님 개 잘하잖아요. 저희 옆에 계시는 차땡 제시도 잘 하셨어요. 하실 수 있다는 거. 난 당신들 믿는다는 거. 관심 많이 하는 거야. 아니, 단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래. 단어가 방금 기억이 안 났어. 중학교 시험은 A만 받을. 뭔 소리야. 참고로 이제 저번 시험에 선행 나가는 친구들 4명이 있었는데 4명 다 100점 맞으셨거든요. 좋겠다. 좋겠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 이번에. 알겠지? 부담 주는 건 아니고 최선을 다하셔라. 하지만 100점 못 받기만 해봐. 연무예요. 네, 연무였어요. 연무는 시험 진짜 잘하네. 그렇긴 했어요. 근데 다산 또 좀 긍정 회로를 돌리면 저번 시험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엔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 근데 쌤이 바뀌잖아요. 쌤이 바뀌어도 오히려 좋았어. 저번에 시험 개 어렵게 냈다, 개박살 났다. 그럼 얘들 못하나 보다 생각을 가지고 그럼 시험 문제 조금 쉽게 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산 친구들은 오히려 행복 회로를 돌리셔도 될 것 같은데 연무가 이제 조금 연무가 조금 빡세게 해야 되네요. 근데 여기 연무 중3은 없잖아, 그지? 연무 중3은 없으니까 저기 다른 애 화이팅 하라 그러고. 자, 이제 넘어갑시다. 합성함수 그리기. 와우, 잘 그려보자. 자, 내가 이거 총 3가지 방법이 있거든. 3가지 방법을 다 알려줄 거야. 니들 편한 거 하나 고르라고 내가 3가지를 제시를 하는 거야. 일단 먼저 fx라고 하는 함수랑 gx라고 하는 함수랑 먼저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합성을 시켜야 되니까 원래 기존에 있었던 이 함수들을 먼저 그려놓는 거야. 너무 크게 그렸다. 조금만 줄일게.
손 잡으니. 얘가 fx라고 하는 함수. 반응. 얘가 2라고 하는 값. 얘가 gx. 자, 이때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g.f a x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자, 참고로 얘는 어떤 거랑 똑같냐? g의 fx라고 하는 애랑 똑같다라는 거 참고로 해주시고요. 자, 먼저 첫 번째 방법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의 이름은 그래프식이에요. 자, 그래프의 식으로 얘네들의 합성함수라고 하는 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g.f라고 하는 거, 얘 명칭을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갈게. 여기에 들어가는 이 fx라고 하는 거, 이 괄호 안에 있기 때문에 얘를 속함수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g라고 하는 애는 밖에 있기 때문에 얘는 겉함수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명칭이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미적분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알려준 거고요. 안에 들어가는 애가 속함수, 밖에 있는 애가 겉함수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래프에 있는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냐? 겉함수랑 속함수 둘 다 계산식을 먼저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프 식을 찾아 놓는 거야. 자, 이 fx라고 하는 애는 두 가지에 대한 모양으로 나와 있고요. 첫 번째, y는 ex라고 하는 애, fx는 ex라고 하는 애가 하나 존재합니다. 얘는 x 범위가 0부터 해서 1까지일 때, 참고로 나는 등호는 클 때, 부등호가 클 때 등호를 붙여요. 두 번째 있는 모양 같은 경우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하는 모양이고요. 얘가 1부터 해서 이제 끝내야 되니까 등호 붙여서 2까지 있는 그래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gx라고 하는 식을 찾아보도록 하죠. gx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첫 번째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는 x가 0부터 해서 1까지다. 두 번째 y는 2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식이고 얘가 1부터 해서 2까지다 라는 식으로 적었어요. 자, 그 다음 g.f라고 하는 식, 얘로 적을 수 있었잖아, 그지? 얘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 지금 이제 우리가 작성할 거는 g의 fx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 뜻은 뭐냐? 모든 x자리에다가 fx를 대입하세요 거든. 내가 방금 뭘 했냐면은 모든 x야. 그러면 g자리에 있는 x자리에다가 전부 다 마이너스 fx라고 하는 애를 다 대입을 시키는 거야.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에 있는 이 범위에도 x 들어가 있다, 그지?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뭐가 fx가,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 거 2fx 마이너스 2야.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고요,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적어 놓으면 반은 끝났어. 이제 반은 끝났어. 잘 봐봐. 여기에서 집중해야 되는 건 이 범위야. 얘네들이야. fx라고 하는 애 함수값이 0부터 1까지거든. 자,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보게 되면
1이 되게끔 하는 애를 보게 됐을 때 x값이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3이 돼요. 자, 그래서 fx라고 하는 애가 0부터 1 사이에 있는 거는 x가 0부터 2분의 1, 2분의 3부터 2까지야. 두 가지로 나뉘어질 거야. 그때 식은 얘를 쓰세요거든. 자, 이제 합성함수에 대한 식을 찾아볼 겁니다. g.fx라고 하는 애는 먼저 첫 번째 x라고 하는 범위를 0부터 2분의 1까지로 잡습니다. 0부터 2분의 1까지 잡아요. 자, 그렇게 되면 fx 값도 이 범위에 포함이 되거든. 그때 식은 얘를 쓰세요. 오케이? 자, 근데 fx, 여기서의 fx는 x 범위가 0부터 2분의 1까지니까 얘를 써야 돼.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이 나온다. 그게 이 범위일 때다. 다음 2분의 1부터 넘어갔어. 그러면 fx 값이 1보다 커지거든. 여기 범위에 속하지. 그러면서 오케이 1까지 보자. 자, 2분의 1부터 해서 1까지 얘는요 이제 여기 있는 식을 사용해야 되거든. 근데 아직 여전히 x 범위가 얘야. 그래서 fx 자리에다가 얘를 그대로 대입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4x-2라고 하는 식이 나와요. 다음 세 번째 1부터 2분의 3 있는 애 1부터 2분의 3까지다. 자, 1부터 2분의 3까지도 마찬가지로 fx라고 하는 식 자체가 1부터 2 사이야. 밑에 있는 식을 써야 돼. 근데 이제 x 범위가 1부터 2분의 3이니까 여기 있는 식으로 바뀐 거야, fx가. 그러면서 이제 fx 자리에다가 여기 밑에 있는 식을 여기다가 대입시키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4x 다음에 플러스 8에다가 마이너스 1하니까 플러스 6 얘가 되겠다. 자, 다음 마지막 하나 2분의 3부터 해서 2까지야. 자, 여기 범위를 보게 되면은 이제 fx 자체가 1부터 0 사이에 있는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얘를 사용하는 거야. fx 함수값이 0부터 1 사이 이 식을 사용하는데 x 범위가 2분의 3부터 2까지면 밑에 있는 식을 사용을 합니다. fx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2x-3이라고 하는 값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총 4개에 대한 식이 나왔지. 여기에 식에 맞게끔 그림을 그려주시면 합성함수에 대한 그림이 나온다. 자,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그릴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x라고 하는 애가 0부터 2분의 1까지야. 먼저 표시 좀 하고 갈게. 자, 0부터 2분의 1까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을 대입시킵니다. 그러면 0,1을 지나면서요. 이렇게 쭉 그려주는 직선이 되겠다. 그지? 다음 두 번째 2분의 1부터 1까지야. 4x-2라고 하는 거고 2분의 1 대입하면 0이고요. 1 대입하게 되면 2가 됩니다. 그래서 2까지 쭉 뻗어나가는 직선을 그려주시면 되겠다. 아이고, 너무 길게 그렸다. 됐다. 이렇게. 여기가 2다. 자, 다음 세 번째. 1부터 2분의 3까지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식입니다. 1 대입했을 때 2 나오고요. 2분의 3 대입했을 때 0 나옵니다. 쭉 그려주시는 거야. 다음 마지막 여기 있는 식 대입하게 되시면은 2 넣었을 때 1 나오게끔. 이런 모양이 합성함수에 대한 그래프가 된다. 이게 첫 번째 그래프 식을 이용한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빡세죠? 그래서 안에 있는 이 속함수라고 하는 애, 얘가 주인공인 거야. 얘가 주인공이야. 여기에 맞게끔 겉함수에 대한 식을 쓰고 x 범위에 맞게끔 얘네들을 왔다 갔다 해줘야 된다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빡세요. 그래서 빡세. 이게 첫 번째 그래프식을 이용한 모양이야. 자,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첫 번째로 적은 이 그래프식으로 계산하는 것 자체가 실수가 많이 안 나오는 방법이에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일단 실수가 잘 안 나온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속함수의 x값이 주인공이야. 그래서 이름을 그냥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고요. 여기서의 전략은 뭐냐? 전략이 겉함수의 축소 확대야. 겉함수에 대한 축소 확대다. 이게 전략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속함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속함수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겉함수는 모양 그대로 가지고 올 거야. 겉함수 모양 그대로. 자,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속함수라고 하는 애가 속함수를 감소하면은 겉함수 모양을 뒤집을 겁니다. y축 대칭한 것처럼 뒤집어 버리는 거야. 겉함수 모양은 반대로 될 거야.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결국 얘네들은 x값의 범위에 맞게끔 축소 확대를 시키는 거다. x 범위에 맞게 겉함수를 축소 확대를 시키는 겁니다. 자, 잘 봐. 이제 속함수라고 하는 fx가 주인공이 된다. 들어갑시다. 속함수가 증가하는 애들 봐봐. 0부터 1까지야. 얘네들이거든. x값이 0부터 1까지야. 계속 증가하지. 그지? 자, 그러면 이때 나오는 함수값 볼래? 함수값이 0부터 2까지 다 가능해. 그러면 함수값 자체를 이제 gx에다가 x자리에 넣는 거야. 0부터 2까지 있는 이 모양을 축소시키는 거야. 언제까지? x가 0에서 1 사이를 다 들어가게끔. 그러면 x라고 하는 애가 0부터 1까지인데 저 모양을 그대로 축소해서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면 2를 넣었을 때인데 걔를 1로 축소시키니까 얘가 1로 왔지. 1은 절반 시킨 거잖아. 2분의 1로 온 거야. 모양 그대로 축소시킨 거야. 두 번째야. 감소하는 거다. 감소하는 건데 y값 봐봐. y값이 2부터 0부터 2까지거든? 그러면 얘들 gx의 x값에서 0부터 2까지 이 모양 자체를 감소하니까 뒤집어서 축소시키는 거야. 모양 뒤집어서 1부터 2까지로 축소시키면은 요런 모양 되지. 그래서 합성함수 모양이 얘가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앞에서 봤었던 식으로 만든 모양이랑 얘 모양이랑 똑같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만약에 이 fx 값이 0부터 1 사이인데 함수 값도 0부터 1까지만 나왔잖아? 그러면 0부터 1까지 있는 이 모양을 확대 축소시킨다는 거야. 그게 합성함수에 대한 모양을 잡는 방법입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 속함수의 x값이 주인공이다 라는 거. 그래서 y값에 맞게끔 새로 gx의 값으로 가지고 오는 거다. 가지고 온다 라는 거. 이게 두 번째 방법. 자,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요. 첫 번째 방법은 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은요. 조금 심화 단계예요. 그래서 심화반 애들이 좀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나는 그냥 지금 하고 싶어서 그냥 갖고 온 거고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자,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n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n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x축, y축 대신에 x축, y축 2배의 축. 얘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다른 거 없고요. 그냥 하나의 함수를 돌릴 거예요. 반대로 돌릴 거야. 자, 무슨 말이냐? 자, 먼저 gx라고 하는데 겉함수는 위에다가 그릴 거예요. 겉함수는 위에다가 그릴 거다. 1부터 1, 다음에 1, 2. 자, 그 다음 fx라고 하는 거를 바로 밑에다가 그릴 건데요. 얘를 90도 회전시킬 거야. 90도 회전시켜서 fx를 어떻게 가지고 올 거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축을 y축으로 가지고 올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는 이 축을 x축으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리고 모양을 그냥 그대로 돌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1, 여기가 2, 2까지 쭉, 그 다음에 x쭉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요 어떻게 할 거냐. 자, fx에 대해서 여기 축을 x라고 두고 여기를 이제 y로 읽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값을 여기다가 대입시켜서 모양을 찾을 거예요. 자, 두 개로 표시를 해줄게요. 자, x 값이 변합니다. x 값이 변하면은 얘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쭉 변합니다. 그럼 x라고 하는 애가 0부터 해서 2분의 1쯤 왔을 때 여기까지 오는 거야. 요렇게 오는 거야. 요렇게 읽어지는 거야. 그러면 fx라고 하는 게 0부터 2분의 1까지면 이 모양을 가지고 올 거야. 다음 2분의 1부터 해서는 여기 영역이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 함수값을 읽어주는 거야. 여기서부터 해서 쭉 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모양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다음 1부터 해서 2분의 3까지면은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애거든. 그럼 반대로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그래서 1부터 2분의 3까지는 반대쪽으로 왔다. 다음 남아있는 부분은 여기 영역이에요. 이렇게 쭉 읽어주는 거지. 여기 함수값에 맞게끔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저 모양이 그려진 거야. 0부터 해서 1까지 쭉 읽어주는 거야. 그게 n축을 이용한 모양입니다. 얘가 많이 쓰여요. 생각보다. 근데 얘는 이제 미적분까지 가고 이제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이 고난도 문제 해결하려고 좀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첫 번째 방법은 해 주셔야 된다. 첫 번째 방법은 할 줄 아셔야 된다. 그래프 모양을 직접 그려가지고 대입하는 거. 그거는 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참고로 나는 두 번째 방법을 잘 이용합니다. 두 번째 방법을 이용을 하고요. 세 번째 방법도 좀 종종 이용하긴 하는데 전 두 번째 방법을 좀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이다. 자, 뒤에는 대표유제 14번입니다. 넘어가시죠. 대표유제 14번을 보시게 되면요. fx라고 하는 거랑 gx라고 하는 거 두 개의 문제가, 두 개의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fx에 대한 그래프의 식은 그래프로 주어져 있고요. 이야. 쭉. 그 다음, gx라고 하는 애는 x는 2라고 식에서 그냥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때 f.g라고 하는 A의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f.g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거다. 자,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줄게요. 자, 범위를 보면은 x값이 1보다 작을 때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그래프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만큼을 함수값을 읽어보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거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 이 모양을 읽어올 거야. x가 마이너스 1부터 해서 1까지인 이 모양을
저기다 가지고 올 거야. 근데 감소하고 있잖아? 뒤집을 거야. 뒤집어서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하는 이 영역에다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할 거거든요. 얘 뒤집어서 가지고 오면은 그림 모양이 어떻게 생겼지? 뭐 나오냐? 아, 이 3이지. 이게 3? 얘가 1. 얘가 나오지. 그러면 3 그래프 3. 대충 1, 2, 3. 대충 여기 3이라고 하자. 그리고 여기가 2라고 치자.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미안하다. G다 대표를 그려야 되는구나. F다 G가 아니구나. 아, 미안하다. 아이, 자,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거든요.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지금 그럼 GX라고 하는 애가 주인공이야. GX가 주인공이야. 너 꺼져봐, 잠깐. GX가 그래, GX가 주인공입니다. 자, 이 전체 모양 보세요. 전체 모양이 쭉 가는데, 얘가 전부 다 증가하고 있는 함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 이 모양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실 거야. 근데 특징적인 점 딱 하나만, 아니, 두 개만 찾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2랑 2. 0 넣었을 때 2. 0,2라고 하는 점이랑 마이너스 2,0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특징적인 점만 잡아서 모양을 그대로 그릴 거야. 자, 봅시다. 자, 그러면 먼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x값이 있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x값을 넣었는데 그때 함수값이 0부터야. 0부터. 그러면 이때 0을 대입한 이 모양부터거든. 다음 이 0을 넣게 되면 x가 2라고 하는 거야. 2라고 하는 모양. 여기까지 이 모양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할 거거든. 마이너스 2부터 해서 x값인 0까지 모양체를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야. 왜? 함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모양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그 오른쪽 계속해서 쭉 똑같이 가져와. 똑같이 가져와. 여기 아래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 이 모양 그대로 똑같이 가져와. 똑같이 가져오는 거야. 얘가 합성함수 된 거야. 근데 이렇게 안 그려도 졸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잘 봐. fx라고 하는 게 1차 함수야. 얘가 x 플러스 2거든. f에 x 플러스 2가 돼. 이 함수가 뭘까? f의 x 플러스 2라고 하는 게 뭘까? x 대신에 x 플러스 2가 나왔어. fx라고 하는 애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야. 그래서 이 모양을 그대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키는 그 그래프가 나오잖아. 그래서 굳이 그림을 안 그려도 식으로 봤을 때 얘 간단하겠는데 싶은 것들은 굳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방법을 이용하면서까지 합성함수 그릴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지?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게 대표예제 14번입니다. 이 대표예제 14번에서는요, 첫 번째 방법 있죠? 그래프 식 잡아서 문제 푸는 거. 걔네들을 이용을 하세요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쭉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푸실 문제가 그래프 그리는 거 지금 개념원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라이트에는 없어요. 그래프 그리는 게.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 그거 한 문제만 제대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죠. 알겠죠? 그리고 미안하지만 두 가지 문제를 더 뽑아왔어요. 얘는 하실 때 말든 자유로 둘게요. 다음 시간에 1, 2, 3번 방법이 있죠. 각 문제당 1, 2, 3번으로 풀이를 적어서 여러분한테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든 말든 자유. 해보시면 도움은 무조건 된다. 얘가 딱 되잖아요. 여러분들 함수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프 그리는 거에서 막히는 거 하나도 없을 겁니다. 장담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모르는 거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